그럼 오늘은 지금 킥백 볼테지를 줄이려고 하면 이 델타 V 킥백은 이 패라시틱 캐패시턴스 CGD 게이트하고 데이터하고의 오버랩된 부분에 생기는 캐패시턴스 나누기 전체 곱하기 이 픽셀 볼테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분모를 이게 좀 가리나? 이거 이쪽으로 옮겨놨어. 이 분모를 크게 하면 되죠. 그 중에 한 역할이 CS 또는 CST라고 하는 스토리지 캐패시터입니다. 스토리지 캡. 이거를 CS 용량을 줄이면 킥백 볼테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 스토리지 캡의 역할은 두 가지죠. 스토리지 캡. 하나는 킥백 볼테지 양을 줄여준다. 좋은 놈이죠. 스토리지 캡이라는 놈이. 그리고 볼테지 홀드 레이쇼. 볼테지 홀드 레이쇼가 뭐죠? TFT를 차징하고 나머지 한 프레임 동안 거기에 TFT에 어플라이된 볼테지를 홀드하는 레이쇼. 100을 줬으면 한 프레임 후에 그 볼테지가 97이면 볼테지 홀드 레이쇼가 97%가 되겠죠. 얼마만큼 오프타임에 볼테지를 잘 홀드를 하느냐. 그게 VHR, 볼테지 홀드 레이쇼가 합니다. 그래서 결과 CST라는 놈은 이미지 퀄리티, 즉 화질을 개선하는데 콘트라스트 레이쇼, 플리커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CST, 오늘 잠시 이야기할 스토리지 캡의 한계가 있습니다. 디자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CST를 뒤에 걸 잠깐 먼저 해야 됩니다. CST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 픽셀 정극하고 상판에 카몬 정극이 두 개가 필요하죠. 하나는 액정에 볼테지를 주는 캡이고 이 TFT를 통해서 그죠. 이 CST라는 놈은 이 CLC 즉 액정 캡하고 이 패러럴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크면 이 TFT는 이 전체 캡, 그러니까 CLC, CST, 그러니까 이 캡은 이 평형 캡인 경우에는 두 개의 합과 같게 되죠. 이 TFT가 차지를 해줘야 되는 이 용량이 늘어나죠. CST가 좋은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걸 크게 되면 이놈의 용량이 두 배가 아니고 더 쓸데없는 로드를 주게 되죠. 트랜지스터에. 그죠? 실제로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액정의 전압을 통해서 그 전압 양에 따른 이 휘도 변화로 디스플레이를 보는 건데, 이거는 이놈은 아무 할 때 보이지도 않고 역할도 디스플레이의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도 차징만 뺏어 먹는 놈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TFT 로드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이 모빌리티가 높든지 아니면 이 콘덕턴스 채널 위스하고 W 오버 L이 더 커야 된다. 이게 W 오버 L이 더 크게 되면 또 뭐가 되죠? W 오버 L이 크면
TFT에 흐르는 전류는 많아지지만은 또 한번 돌아가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W/L 이것이 크면 전자가 흐르는 양은 많아지죠. TFT가 턴온하는 아이온은 좋은데 이놈이 커지면 결국은 이 부분 델타 L 이 부분 오버랩 부분이 또 커지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킥백이 또 커지죠. 계속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야. 이걸 크게 해버리면 편하죠. 차징은 쉽게 하는데 이놈이 커지면 또 킥백 볼티지가 또 커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CS가 또 커지고 약간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CST를 크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파추 레이쇼 계구율을 줄인다.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이 부분이 CST입니다. 이 부분 스토리지 캡을 형성하는 부분 이게 픽셀이고 그죠? 픽셀이고 이 부분이 CST 스토리지 캡의 일렉트로드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 색깔이 같죠? 게이트 메탈을 형성할 때 스토리지 캡에 카운트 일렉트로드를 하나 형성을 하고 같이 그 다음에 위에는 이 인디펜던트한 전극을 또 새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 빛이 통과하지 않죠. 그죠? 원래는 요거를 픽셀 빛이 흐르는 전체를 세야 되는데 CST 때문에 이만한 양을 면적을 깎아 먹게 되죠. 그래서 CST는 크면 좋은데 무작정 크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구율을 빛이 통과하는 부분을 깎아 먹고 TFT의 로드 더 일을 많이 시킨다. 그러면 CST 디자인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CST를 독립적으로 설계하는, 그러니까 전극을 여기에 보면 따로 라인을 깔아가지고 CST를 위한 전극을 따로 까는 것, 이거를 독립 인디펜던트 CST. 그 다음으로 보면 CS on gate line. 요거하고 요거 다른 점은 여기는 CST 때문에 전극을 따로 깔았죠. 요 놈은 전극을 따로 깔지 않고 게이트 라인에 묶어서 요 패턴만 이렇게 CST의 전극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를 CS on 게이트 라인. 게이트 라인의 패턴을 이용을 해서 CST 스토리지 캡의 전극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 스케매틱도 보면 게이트 라인에 CST 전극이 바로 연결되어 있고, 요 놈은 CST 전극을 따로 형성을 해서 CST를 형성을 한다. 패널의 어퍼처 레이쇼, 계구율이라는 게, 계구율. 그러니까 얼마만한 면적이 빛을 통과시키느냐,
계구일, 패널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 실력에 따라서 같은 펑션을 하더라도 계구일이 커지고, 같은 TV를 만들더라도 같은 소비 전력을 쓰더라도 휘도가 높은 놈, 그죠? 어떤 놈은 침침하고 어떤 패널은 밝고, 그것은 결국은 패널의 계구일, 즉 AR, 어퍼처 레이스여야 된다. 여기서 보면 불투명한 부분을 보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 메탈 라인이죠. 데이터 라인. 금속 라인이야. 물론 이 폭이 뭐 7, 8 마이크론 아주 얇지만은 가능하면 이 폭을 줄여야 되겠죠. 빛을 많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메탈 라인. 요것도 게이트 라인, 메탈 라인이죠. 요거 스토리지 캡 때문에 또 이만큼 또 잡아먹어. 이게 전부 빛을 차단하는 거죠. 요게 ITO입니다. 투명 정극. 이게 또 다 빛을 통과시키느냐? 아니다 이거죠. 여기는 스토리지 캡 때문에 요만큼 잘라먹고, 여기는 또 TFT 때문에 요만큼 또 컷해서 잘라먹고. 그러면 요게 요 부분이 계구를 도와주는 놈이냐 또 아냐. 여기 점선에서 보면 점선이 이 블랙 매트릭스라는 놈이 있어. 블랙 매트릭스. 그냥 그야말로 시꺼먼 놈이야. 시꺼멓게 그냥 이 픽셀하고 픽셀을 여기 전부 새까맣게 도배를 하는 거야. 백지를 칠하는 거야. 요 크로스 섹션을 보면 그래서 잘 보입니까? 블랙 매트릭스가 다 뒤집었어. TFT 위에도 그만큼. 블랙 매트릭스 역할이 뭐냐? 여기도 똑같은 픽셀이 있죠. 여기서 빛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죠? 형광등 빛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칼라 빛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뭐 어쨌든 됐든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거는 디스플레이 화질에 좋게 새어나오겠어요. 완전히 이게 불필요한 빛이 새어나오는 빛이거든. 그러니까 인접 픽셀하고의 간섭을 하기 위해서 이 블랙으로 완전히 차단을 합니다. 그것이 이 블랙 매트릭스. 이만큼 또 큰 이 계구일을 깎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화질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블랙 매트릭스 역할은 빛이 새어나온 것을 막는다. 더하기 또 콘트라스트를 올린다. 이 픽셀에 디스플레이를 할 때 이까지 다 빛이, 여기는 빛이 줄줄 새고, 이놈은 화소를 표시를 하고, 요놈이 여기서 아주 가깝게 갔으면 좋겠는데, 요놈도 도체고 요놈도 도체야. 요놈은 밖에서 이 영상 신호를 끌어다 주는 데이터 라인이고, 요놈은 픽셀 전개. 이거하고 소팅되면 픽셀 전체가 물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가깝게 가되 전기적으로는 떨어져야 된다. 쇼트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쨌든 블랙 매트릭스 놈이 칼라 필터 쪽에서 이만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요거는 데이터 버스 라인, TFT ITO를 이만큼 오버랩을 해서 실제로 결과적으로 어퍼처, 그러니까 휘도에 기여하는 부분은 이 전체 중에 요만큼만 기여를 한다. 여기 이제 계구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TFT
여기 또 컬러 필터 부분은 다 뺐죠. 그죠? 어퍼처 레이쇼가 이런 것이다. 설계의 기본은 어퍼처 레이쇼를 최대한 크게 하는 것이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가 설명한 것 거니까. LCD 패널에서는 백라이트에 빛이 통과되어 나오는 부분의 면적비다. 레이쇼니까 면적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TV에서 여러분들 한번 추측을 해봐. 개구일이 얼마쯤 될 것 같아? 50%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50%가 안 돼. 기껏해야 TV가 40%. 근데 휴대폰, 스마트폰의 개구일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TV보다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훨씬 나쁘겠죠. 픽셀 덴시티는 높고, 그죠? 그러니까 픽셀 덴시티가 많죠. 단위 면적당 픽셀 덴시티, 많은 픽셀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 라인 수도 많아지고, 블랙 매트릭스 면적도 높아지고, 보통 스마트폰에서 뭐 25%를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TV에는 지금 40%가 채 안 되죠. 40% 전후, 40% 전. 근데 이제 이 개구율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개구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구조도 쓰고 무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패널 어퍼처 레이쇼, 즉 개구율의 의미가 크다.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 만든 40인치 TV하고 B라는 회사에서 만든 40인치하고 같은 파워를 쓴다면 한 놈은 밝고 한 놈은 어둡고, 이게 물론 밝으면 좋긴 좋죠. 근데 백화점에서 같이 비교해 놓고 보면 어두운 놈은 안 팔려. 소비자들은 딱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긴 설명 필요 없어. 올레드가 좋고 뭐 어쩌고 색감이 좋고 필요 없어. 딱 보고 밝고 색깔 좋으면 그냥 사버려. 그런 사람이 많아. 또 괜히 LCD 아는, 디스플레이 아는 척 하면서 이것저것 따져봐야 잘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TV는 우리 눈을 설득을 해줘야 되거든. 그죠? 눈이 즐거워야 지돈 300만 원 주고 TV를 살 거 아닙니까? 그거의 키가 되는 것이 컬러, 휘도, 밝기. 근데 또 집에 와서 보면 그 휘도를 또 다 안 쓰거든. 그죠? 전시장에서는 우선 팔리려고 막 휘도를 올려가지고 일단은 팔고 나면 집에 와서 거실이나 방 안에서 보면 너무 밝거든. 또 이게 줄여. 근데 그게 웨이스트는 아니야. 개구일이 높은 TV라는 놈은 결국 같은 휘도로 보더라도 소비 전력이 그만큼 낮다. 또 하나, 개구일이 높은 놈의 컬러가 개구일이 나쁜 놈의 컬러하고 또 컬러의 그 감도, 컬러 세츄레이션이 약간 보기에 좋은 것만은 확실해. 그거를 이 테크니컬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그러지. 그러니까 개구일이 좋아하는 놈은 일단은 밝다, 컬러도 더 좋아진다. 같은 휘도에서도 소비 전력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개구일이 그만큼 여기다 적어놨네. 신성이란 말이 쉽게 말하는 사람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니까 색감, 휘도, 콘트라스트 레이쇼 등등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데피니션은 OLED는 또 이렇다. 아, 맞아. LCD의 어퍼처 레이쇼는 이해가 되죠. 그죠? 이 ITO의 점선 안에 부분, 전체
면적, 전체 면적이 아니고 픽셀 전체 면적 중에 이 ITO 부분, 뒤에 백라이트를 통과시키는 부분이 개구일인데, 원래 그럼 OLED는 어떻게 할 거냐? OLED는 빛이 안 통하죠. 그죠? 근데 결국은 뭐 개념은 똑같죠. OLED도 블랙 매트릭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OLED가 어떻게 되나? OLED도 블랙 매트릭스로 듣기는 듣는데 데피니션으로 라이트 빛이 통과하는 부분이 아니고 빛을 에미팅 하는 부분, 전체 픽셀 면적 중에 빛을 에미팅 하는 에어리어가 차지하는 면적이다. 그리고 같은 개념이 되죠. 자, TFT 디자인 오버뷰입니다. 패널을 설계하기 전에 검토해야 될 상황. 내가 패널을 설계하는 놈이 노트북용이냐, 모니터용이냐, TV용이냐, DID, 디지털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엄청 큰 놈이냐, 모바일 쪽이냐에 따라서 디자인 컨셉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 해상도, 제일 중요한 것이 풀 HD냐, HD냐, UHD냐, QUD냐, 쿼드라플 UD냐. 아직 이거 뭐 상용화는 안 됐기 때문에 QUD라는 건 좀 생소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해상도가 있는다. 자, 우선 제일 어떻게 시작할 거냐? 해상도와 다이아고널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린을 이야기할 때, 스크린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 이 다이아고널 이거를 스크린 사이즈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이게 55인치다. 이것이 4대 3이든 16대 9든 요새 TV는 전부 16대 9죠. 근데 이것이 또 모바일이나 노트북에 가면 또 사이즈가 전부 달라지죠. 어쨌든 16대, 모니터 가면 16대 10도 나오고 16대 9도 나오고 어찌됐든 간에 스크린 사이즈는 대각선으로 이야기를 한다. 나타낸다. PA, 프로세스 아키텍처, 액정 모드, 유기막이 있느냐, 유기막이 없느냐, BA 모드냐, TN, 우리가 흔히 노트북에 보이는 TN, IPS냐, 액정 모드 잠시 이야기하면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은 TN 아주 간단해. 나중에 액정 공정에서 나오니까. TN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트 PC 패널에 쓰이는 거고 대부분의 모니터. 그러니까 싸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TN이야. 액정이 그렇게
전압을 걸어주면 트위스트 되는 거예요. 트위스트 된다 그래서 트위스트 네마트 90도로 액정이 이렇게 꼬이면서 꽈배기 꼬이듯이. IPS는 뭐냐? 액정이 수평, 요 수평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수평 운동을 한다. 이게 우리가 보는 아이폰,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VA는 뭐냐?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액정이 버티칼, 수직으로 버티칼 얼라인먼트. 전압을 주면 자빠지고, 전압을 안 주면 서고, 그놈은 전압을 주면 여기서 뺑뺑 돌고.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액정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IPS하고 VA라는 놈을 광시야각 그러죠. 와이드 뷰, 광시야각. 와이드 뷰잉 앵글. 여기 또 하나 생긴다. 여기 또 올레드도 요새 휴대폰, TV에 만만치 않게 생기니까 올레드 모드가 뭐냐? 올레드냐? 액정 모드냐? 액정 모드 중에서는 노트북용이냐? 스마트폰용이냐? TV용이냐에 따라서 이 아키텍처가 완전히 다릅니다. LCD가 처음 시작한 거는 요 놈이 제일 오래된 놈이야. 제일 만들기 쉽고 오래된 놈이고, IPS가 하고 VA가 생긴 거는 LCD가 제일 먼저 적용이 된 게 노트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데스크탑 모니터를 쓰려고 하니까 TN 가지고 안 돼. 옆에서 보면 이게 휘도도 떨어지고 옆에서 보면 안 보여. 노트북은 괜찮아. 자기가 혼자 보고 하는데. 그죠? 근데 이 액정 모드가 앞에서 볼 때는 또렷하게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는다.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IPS VA. 한 놈은 TV 쪽으로 가버리고 한 놈은 스마트폰 때문에 더 각광을 받게 되었고, 이 버티컬 얼라인이 왜 스마트폰으로 못 들어가느냐? 타치한다고 여기서 톡톡 누르면 또 액정이 까무러쳐져. 까무러쳐. 갑자기 막 충격을 주면 옆으로 누워버리기 때문에 빛이 번쩍번쩍 번개쳐서 보인다. 그래서 결국은 TV는 이렇게 눌러 때릴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런 특성 때문에 둘 다 시야각은 좋지만은 한 놈은 타치용 아이폰으로 가버리고 100% 가버렸고, 한 놈은 대형 TV 쪽으로 가버렸고, 액정에 크게 세 가지 모드가 있다. 그거는 이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패널 사이즈 결정하고 TFT 컬러 필터, 그 다음에 커팅 라인, 실폭, 이건 나중에 글래스를 붙이는 데 실, 글루, 에팍시, 어디시브 위치를 어디에 잡느냐, 드라이브 IC를 어떤 걸 쓰느냐, 그 다음에 이 프로덕션 라인에서 글래스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라인이 어느 것이냐 등등을 설계해서 사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준비할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한다고 캐드 앞에 붙어 앉아가지고 설계만 한다고 설계가 뚝딱 나오는 게 아니다. TFT LCD 설계 프로세스 플로우입니다. 그거는 지금 픽셀 레이아웃, 그 다음에 액정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노광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TFT 파라메터 추출하고 RC 디바이스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서킷 시뮬레이션, 회로도 모델 파라메터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확인, 외곽구 발주, 설계 프로세스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거는 패널 해상도 그냥 참고로 PC용에서 이 해상도 XGA냐 SXGA냐 UXGA냐 이제 갈수록 해상도가 화소수가 XY축으로 늘어나죠. 이 화소수가 768만 화소가 되고, 노트북은 아직도 대부분이, 노트북이 지금 3대 4인가? 대부분 그렇다, 그죠? 16대 9 노트북은 있기는 있는데, 야, 이거 16대 9 노트북이 요새 잘 안 보이던데, 노트북 아직도 3대 4다, 그죠? 그 다음에 PC용, 데스크탑 PC용, TV용, 모바일 폰. 이거만 해도 데이터가 벌써 해상도가 낮을 때, 이게 있네. 풀 HD. 아, 이건 TV용이고, 모바일용의 풀 HD가 있으면 이게 한 430 ppi.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그냥 보세요. 해상도에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PPI라는 말이 많이 납니다. 픽셀 퍼 인치, 그죠? 이게 무슨 말이야? 픽셀 퍼 인치인데 1인치가 25.4mm다. 픽셀 피치 얘로 117인치 SXGA라고 하면, 아, 이게 거꾸로 된다, 그죠? 퍼 인치니까 요 픽셀의 사이즈 25.1인치를 픽셀 사이즈로 나누게 되면 96 ppi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TV용에서 보면 여기는 PPI가 안 나와 있구나. TV용에서는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PPI가 100을 넘기기가 어려워. 암만 UHD까지 하더라도 55인치 UHD가 그건 한 150 PPI 좀 된다, 그죠? 55인치를 UHD로 하면 100이 넘는다. UHD가 나오면서. 근데 풀 HD 55인치 해봐야 80인가 뭐 90밖에 안 돼. 근데 반면에 스마트폰에는 5인치에다가 풀 HD를 집어넣어 버리면 430 pp가 나와. 어마어마하게 이 패널 사이즈에 따라서 PPI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픽셀 설계 프로세스. 요게 이제 실제로 CAD에서 본 픽셀을 레이아웃을 이렇게 합니다. 요 부분이 TFT고, 우리가 앞 페이지에 본 것처럼 TFT가 일자로 딱딱 되어있는 게 아니고, 한 놈은 이렇게 둥그름하게 들어가고 한 놈은 데이터 라인은 이렇게 들어가고, 요게 또 요 픽셀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콘택 홀을 뚫어야 되고, 뭐 이런 구체적인 이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이게 이제 픽셀이고, 이게 라인이고, 요게 TFT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노강,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노강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하는, 모든 게 뭐 지금 무슨 소프트웨어 툴이 있으니까 그렇게 TFT를 설계해가지고 노강을 하다 보면 이쪽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여기가 노강이 제대로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또 이제 재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액정 분석. 우리가 저기 10주 강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샵에 지금 하고 있잖아. 하고 있죠? 그 저기 뭐죠? 액정 어디까지 했죠? 액정 시뮬레이션 툴까지 들어갔나? 나중에 이제 셀 요만한 거 러빙 해가지고 갖다 붙이고 그 놈을 또 이제 볼테이지 트랜스미션 커브 측정하고 그 정도로 이제 그게 결국 그걸 실제로 만들지 않고도 시뮬레이션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 거를 예측하는 그런 겁니다. 회로 분석, 이미지 시뮬레이션 전부 이제 시뮬레이션 툴로 1차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액정 모드. 그러니까 이거 보면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빛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게 전체 TFT인데, 그러니까 50% 안 되죠. 어떻게 보더라도 50%가 안 되죠. PBA라는 놈은 또 이건 놈보다 더 나쁜 게 전극이 여기 또 중간에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또 깔려 있어. 이 버티컬 얼라인된 액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PBA의 또 다음 버전 SBA라고 하는 놈은 또 막 진짜 창살 무늬처럼, 이게 물론 ITO지만은 투명한 거지만은 결국은 이런 사선이 들어가면 휘도를 또 까먹겠죠. 그러니까 이 액정 모드에 따라서 설계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놈하고 이놈은 또 TFT가 거꾸로 붙어 있네.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아이디어, 꼼수를 써가지고 이 성능도 올리고 개구율도 올리려고 한 작품이 이렇게 돼. 이 정도밖에 안 돼. 답답하죠, TFT라는 놈이. 패널 주변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설계를 한다는 놈은 요 패널 설계를 하는 거거든. 그죠? 패널 설계. 우리가 이때까지 뭐 TFT 하고 한 놈은 요 앞부분입니다. 요 요거를 액티브 에어리어. 실제로 디스플레이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 요게 액티브 에어리어. 요게 여기 제목이 뭐야? 외곽부 설계죠. 외곽부 설계인데, 그러니까 요 TFT 액티브 외에도 이 외곽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나중에 글래스 카트로 잘라버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태그라는 거가 뭐냐? 테스트, 이게 무슨 약자인지 나도 잊어먹었다. 태그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테스트 패드야. 일렉트리컬리 테스트하는 여기에,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TFT를 직접 프로브로 검사를 하면 이놈이 망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TFT를
측정하기 쉽도록 외곽부에다가 이런 TFT, 이 TFT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태그, 여러 가지 뭐 TFT 성능 또 뭐 등등등등 공정 테스트용 등등등등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일단 테스트를 하고 나면 요 놈 역할이 필요 없죠. 괜히 주렁주렁 달릴 필요가 없죠. 실제로 필요한 놈은 요 우리가 보는 요 놈만 있으면 요까지만 있으면 되거든. 이제 글래스를 나중에 잘라버리고 게이트 IC 팬아웃 부분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게이트를 드라이버 IC 외부 그 드라이버 IC로 연결을 해가지고 구동을 해도 되고 게이트라는 놈은 이 스위칭 역할을 하는 아주 단순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모포스 실리콘 TFT로 이 여기다가 구동 회로를 집어넣어서 설계를 합니다. 여기 이쪽은 드라이브 IC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데이터 쪽은 데이터 드라이브 IC를 여기 이제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붙이려고 하면 되게 자세히 안 보이는데 IC 팬아웃 부분이 여기네. 요거는 사진이 안 나와 있다. 요거는 뒤에 따로 나온다. 검사용 패드, 그 다음에 오픈숏 테스트 패드, 이것도 오픈숏 패드. 그러니까 이것도 공정을 하면서 이 게이트 라인이 공정을 하다 보면 끊어질 수가 있겠죠. 단선이 될 수 있겠죠. 그거를 일일이 이 1000개나 되는 라인을 캠핑형으로 찾아갈 수는 없잖아. 그죠? 정기적으로 묶어가지고 양쪽에 테스트를 하게 되면 한 놈이라도 쇼트가 생기면 쇼트는 쇼트야. 그죠? 그죠? 오픈 생기면 오픈이고 쇼트 생기면 오픈하고 쇼트를 이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패드, 단선 또는 쇼트 된 거를 테스트한 패드.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하겠죠? 오픈된 놈은 나중에 한 놈이 두 선이 그냥 쇼트가 돼버리면 아깝잖아. 그죠?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테스트를 해보고 버릴 놈은 빨리 버리고 아까운 놈은 레이저로 오픈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한 테스트용.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TFT 설계는 실제는 요 액티브 안에 TFT 설계다. 하지만은 이 바깥에 노는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 공정 중에 테스트를 하기 위한 많은 이 태그, 검사용 패드 등등이 외곽부에, 주변부에 들어가 있다. 이제 팬아웃 부분이라는 게 여기 또 나오네. 요 부분을 확대를 시켜보면 요 풀 HD라 그러면 요 라인이 몇 개 있죠? 소스 라인이 1920 곱하기 3 그러면 5790개다. 그지? 5790개의 라인이야. 근데 여기 드라이브 IC가 있어요. 실리콘 칩으로. 이 드라이브 IC는 컴퓨터에서 받은 또는 영상 신호를 여기다가 전달해 줘야 되는 이 칩이야, 칩. 근데 이 칩을 요 아까 6000개나 되는 라인을 일일이 다 연결은 해야 되죠. 근데 이 칩은 요만해. 그죠? 칩은 요만한데
여기 있는 라인은 1000개가 있어. 이 6놈이 6개의 드라이브 IC가 1000개씩 맡아가지고 6개만 붙여야 돼. 그러려고 하면 드라이브 IC는 여기에 갖다 붙고 이 라인은 이 1000개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 폭하고 드라이브 IC의 폭하고 매치가 안 되죠. 한 놈은 크고 한 놈은 작고 그러다 보면 팬 아웃 여기서 등 저항 그러니까 같은 드라이브 IC에서 신호를 받아서 한 놈은 멀리 가야 되고 중앙에 있는 놈은 가까이 가야 되고 요거를 같은 저항을 해서 같은 신호를 보내줘야 돼. 같은 신호, 같은 이 저항으로 전달을 해야 정확한 외부 신호가 전달되겠죠. 그죠? 이거를 영저항 설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 보면 발이 1000개가 있어. 1000개. 이게 이제 패널이고 그러니까 요까지는 글래스입니다. 글래스에서 데이터 라인을 설계를 할 때 요 라인이 데이터 IC에 연결되도록 요 팬, 그러니까 요 놈 입장에서는 팬 인이 되고 요 놈 입장에서는 팬 아웃이 되죠. 그러면 이 놈은 한참을 가야 되고 요 놈은 코앞이야. 그죠? 그러면 결국은 요 놈의 선폭이 요 놈보다는 더 굵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임 저항 라인별 이거를 등저항 설계라고 한다. 액정 시뮬레이터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액정 시뮬레이터가 뭐였지 이름이? 이름 뭔지 알아? 나도 잊어먹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그 시뮬레이터 상용화된 시뮬레이터 이름을 잊어먹었다. 응? 아, 테크윈. 그러니까 그 기업체나 학교에서나 그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보통 여기 이제 2D 시뮬레이터가 있고 3D 시뮬레이터가 있다. 이제 3D를 하면 이 액정 여기 전극이 있고 전극에 전압을 걸었을 때 이 액정이 어떻게 이 포지셔닝을 한다. 이 필드에 따라서 이거를 시뮬레이터 하는 것이 테크윈이든 액정 시뮬레이터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필드하고 필드 사이에 액정이 서로 만날 때 이놈이 이렇게 어떤 형태를 가게 되는지 또 이쪽은 어떤 형태는 이거를 이제 미리 한번 보는 것이 필드에 따른 액정의 이 오리엔테이션을 보는 것이 액정 시뮬레이터죠.
그래서 이제 원칙은 3D 시뮬레이터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또 워낙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잘 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더 자세히 들을 거고, 액정 시뮬레이터를 보면 실적치하고 시뮬레이터 치하고를 비교한 겁니다. 여기가 이게 아까 말한 PBA 삼성 패널을 보면 전부 이렇게 시꺼멓게 이렇게 사선이 있고, 여기에 이런 멍드는 게 보여. 이게 전부 빛을 까먹는 놈이야. 여기에 보면 시뮬레이터로 돌아보면 액정이 이렇게 이제 여기 이게 전부 전극이거든. 프린지 필드를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놈인데, 이게 또 멍이 드는데 설계가 잘못된 놈은 이게 이제 텍스처, 즉 멍들은 이런 놈이 많이 있어. 이게 좋은 놈이겠어요, 나쁜 놈이겠어요? 기도를 까먹는 놈이야.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전극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중간에 액정 분자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요것처럼 제대로 얼라인이 된다 하더라도 요 코너 부분은 이 텍스처, 멍든 부분이 생기고, 이거를 전극 설계를 뭐 각도를 잘못했다든지 요 코너 부분을 잘못했다든지 할 때는 이런 텍스처가 된다. 근데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터를 한 놈하고 실측치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경우도 많더라. TFT 모델 파라메터, 이거는 이제 TFT 시뮬레이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TFT 한 놈은 측정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한 놈을 TFT를 하고 난 뒤에,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아니야, 한 놈이 아니고 한 놈의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 실제로 그 데이터에서 모빌리티, 그 다음에 이 채널 랭스 위스를 가지고 이놈을 실제로 게이트 볼테이지를 이렇게 스위핑을 했을 때 어떤 TFT의 특성을 가질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 거죠. TFT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 예측치를 가지고 TFT의 차징 역량이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아니면 W를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럼 W를 늘려야 되게 되면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토리지 캡까지도 같이 늘려야 되고, 전부 이제 이런 거를 실제로 만들어서 측정하는 것보다도 시뮬레이터로 TFT의 성능을 미리, TFT 성능이 아니고 TFT의 역량을 테스트 해보는 것이 됩니다. TFT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아직도 스파이스, 이 반도체에 쓰는 TFT 서킷 시뮬레이터. TFT도 스파이스, 회로도 스파이스. 여기에 보면 RC 회로, TFT 모델링, 시뮬레이션, 충전율 분석 등을 TFT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디바이스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액정까지 TFT하고 액정 시뮬레이터 따로따로 하고, 이거를 또 회로 시뮬레이션, 구동 시뮬레이션까지를 다 해서 이제 TFT를 생성을 했고, 또 디바이스의 정기적인 특성 예측, 실적치와 동일한 특성이 나오는 시뮬레이션의 파라미터를 추출하고
전기 특성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최적 디바이스를 설계하는데 활용한다. 이런 걸 한다는 것만 알고 디테일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픽셀 디자인 플로우. 이게 뭐 되게 길었습니다. 저거를 꺼내야 되는지 저걸 할까. 너무 많다. 자, 지루하니까 오늘은 여기 이 정도로 꺼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질문을 하도록 질문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 사람도 있어?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다. 자, 다음 주는 픽셀 32페이지부터 하고, 이게 실제로 설계를 93페이지, 내가 좀 93페이지 그러면 상당한 양이야. 상당한 양인데, 이거를 각 페이지를 전부 다 할 이유도 없고, 중간에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뭐 하고, 픽셀 패널 디자인이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이런 거다. 맛배기로 하고, 나중에 93페이지 너무 이게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제가 설계 개본, 사실 이번 강의에 더 많은 요소는 사실은 그거야. 여기 공정입니다. 근데 공정도 아직 할 게 태산이야. 설계 가지고 하다 보면 몇 주 갚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기술 현황, TFT도 모르는 사람한테 TFT 이야기하고, 제조가 뭔지, 이제 TFT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챕터 1.5.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게 방막 공정, 포토 공정, TFT 공정.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LTPS, 저온 폴리, 로 템퍼레처 폴리 실리콘 디바이스 공정. 그 다음에 나도 전부 요약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거든. 칼라 필터, 올레드 공정. 이거는 필히 해야 돼. 그죠? 잘못하면 올레드 공정을 앞에 당겨야 될지 모릅니다. 플렉시블, 프린터블, 이것도 이제 차세대 퓨처 디스플레이 공정 기술, 플렉시블. 그러니까 공정이 사실은 이번에 메인이고, 설계는 한 20%, 30%를 커버하려고 그랬는데, 설계로 너무 시간 잡아버리면 나중에 전체 밸런스가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거를 다음 주에 대충 잘라버려야 돼. 자르고, 방막, 포토, TFT, 이거만 하더라도 이거 엄청 많거든. 11주, 플렉시블까지 하려고 했을 그러니까 조금 스피드업을 해야 된다. 설계에 너무 치중하지 마라. 설계는 어차피 뭐 설계 여러분들이 다 할 것도 아닌데, 설계 부서에서 일할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를 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